하늘이들 안녕. 오늘은 하늘이들이 외항사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하는 것 같아서 우리 비아쌤을 모셨는데요. 네. 비아쌤 간단히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최근에 이제 중동항공사, 에미레이트 항공사에서 근무를 하다가 한국에 이제 들어왔고요. 이전에는 카타르 항공에서 근무를 했었고, 그리고 중동 3사 항공사인 나머지 에티하드 항공에서도 합격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능력자 진짜. 감사합니다. 네. 제가 알기로는 네네. 국내 항공사, 특히 대한항공은 약간 좀 보수적인 분위기가 있는데 네. 외항사는 좀 네. 어떤지 궁금하거든요. 우선 일단은 제가 바로 직전에 근무했던 에미레이트 항공 같은 경우에는 사실 조금 자유로운 분위기는 맞고요. 국내 항공사라 제가 근데 사실 국내 항공사를 근무를 해본 적은 없어서 완벽한 비교가 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비교적 자유로운 편이다 생각이 들고, 카타르 항공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약간 대한항공처럼 보수적인 면이 없지 않아 있지 않나 생각이 그게 드네요. 약간 그럼 서비스적인 부분에서 보수적인 거예요. 아무래도 좀 그렇죠. 그래도 카타르 항공 같은 경우에도 이제 스카이트랙스라는 맞아요. 항공 맞아요. 분야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1위를 하고 있고, 맞아요. 이제 에미레이트 항공사는 이제 그거에 비하면 조금 아쉬운 결과를 보여주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그걸 이제 쫓아가다 보니 서비스 쪽에서 되게 질 높은 서비스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네. 궁금한 게, 네. 제가 듣기로는 중동항공사는 그 종교 때문에 중동 지역 맞아요. 승무원들을 채용을 못해서 이제 네네네. 아시아 분들 하시는데, 그럼 주로 어느 나라 승무원 출신 분이세요? 일단 에미레이트 항공은 백인들이 굉장히 많고, 진짜요? 네, 아시아 친구들은 조금 많이 안 뽑는. 저는 많은 줄 알았어요. 네, 오히려. 그러니까 그래도 한국인이 좀 많은 편이긴 해요. 아시아 계열 중에. 에서. 네네. 그렇지만 아시아가 이제 주요의 내셔널리티는 아닌? 네네. 그렇죠. 근데 이제 그래서 선호는 백인을 선호한다. 그래서 아무래도 영국, 호주, 아니면은 동유럽계 친구들, 유러피안 이런 친구들이 많고, 아니면 요즘에는 미국이랑 캐나다인도 좀 많은 편이에요. 에미레이트 항공사는. 왜 그래요? 왜? 아무래도 정확한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이제 아무래도 좀 그 회사 본사의 구성원 멤버들이 대부분이 다 영국에서 많이 왔고, 그래서 이제 백인을 좀 선호하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고. 전혀 몰랐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인들을 채용을 하고, 네, 꾸준히. 한국인들이 굉장히 좀 많이 들어가 있다, 제 생각에는. 그래도, 네네. 확실히 한국인들이 약간 서비스를 네. 좀 잘 맞아요. 하고 영어도 좀 잘하는 편이라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맞는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이제 뭐 회사 쪽에서도 이제 한국인 승무원을 선호할 때가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최근은 아니지만 증편을 하기도 했고, 한국 노선을. 그래서 이제 한국인 승무원의 수요가 좀 늘어났다라고 볼 수 있죠. 한국인들이 들어갔을 때 네네. 비행하는 노선은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진 않고, 한국 분들은 사실 그 비자가 거의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다 모든 곳에 비행을 가게 돼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네. 그리고 저 또 들었는데 네. 저희 회사에도 에미레이트 이제 경력직분 많이 이직하시는 선배분들 많으시다고. 맞아요. 네. 말씀하시기로는 네. 기종을 정해서 뭐 380은 380만 타신대요. 그래서 네네네. 380에 한국으로 가니까 네네. 보통 이제 한국 크루들은 380을 많이 이제 선호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얘기는 사실 에미레이트보다 카타르에 좀 더 맞는 얘기인 것 같고, 카타르 같은 경우에는 380이랑 350, 330 크루가 나눠져 있어요. 우와. 네, 그래서 왜냐면 카타르는 좀 기종이 많아서 그걸 이렇게 딱 나눠서 많이 하고, 근데 에미레이트는 제가 재직할 때까지도 777-300이랑 이제 380 딱 두 개밖에 없었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350이 들어와서 아마 뭐 나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나누지 않고 그냥 계속 오퍼레이팅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애초에 기종이 네. 두 가지이기 때문에 그러면 보통 그 중동항공사는 집도 이제 제공이 되는 게 있잖아요. 그쵸. 네. 되게 부러운데. 그쵸. 네. 그럼 그게 이제 혼자 사용을 해요? 아니면 같이 룸메이트가 있어요? 보통 항상 쉐어하기 때문에 이제 플랫메이트라는 이제 그 룸메이트가 있고 뭐 이제 그 숙소에 따라 다르지만
2명에서 3명까지 같이 생활을 하고 방은 따로? 다 따로 되어 있지만 거실이나 이제 키친 같은 경우에는 같이 쉐어를 하는 구조로 되어 아파트? 있어요. 네, 그렇죠. 그렇던데요? 네, 아파트. 네. 그럼 또 궁금한 게 네네네. 월급은 월급 중요하죠. 되게 에미레이트가 네. 거의 약간 탑이라고 아, 들었거든요. 네네네네. 이것저것 다 합치면. 그쵸. 근데 월급은 사실 비행수당에 따라서 굉장히 그쵸, 많이 달라지고 그거는. 시간에 따라 달라지는데 평균 이코노미 클래스 기준으로 한화 350 정도는 받는 것 같은데 그게 저희가 텍스 프리기 때문에 세금이 없이 그냥 맞아요. 텍스프리. 나와서 그게 그게 그냥 바로 들어오는 거죠. 세전 350이. 세후가 없는 네. 그게 되게 그래서 큰 거. 사실 돈을 굉장히 많이 세이빙하고 벌 수 있는 구조긴 하죠. 맞아. 거기에 거기다 플러스 뭐 비행 체류비 우리는 받잖아. 퍼듐. 네네네. 그런 것도 따로 나오죠. 포함해서 네, 이제 포함해서가 350이고 처음에서 근데 그게 이제 뭐 매 한 6개월 정도마다 항상 이제 비행 그 시간에 따른 그 급여가 올라가요. 그래서 또 그것도 그거 올라가고 그리고 이제 승진을 하시면 또 승진을 또 해서 올라가고 뭐 1년간의 베이스 셀러가 또 올라가고 이래서 사실은 이제 비즈니스 스쿨 정도 되면은 좀 많이 받게 500 되고 많이 이상으로 받게 되죠. 거기에 또 추가적으로 그 생활 지원금 같은 게 나와요. 거기 현지에서 살아야 되니까. 그거는 지원금이 따로 나오는 건 아닌데 이제 만약에 제가 어커머데이션, 그러니까 숙소를 나와서 내가 집을 따로 구해서 살고 싶다 하면 그 집에 대한 렌트 비용 같은 게 회사에서 제공이 되고요. 플러스로 교통비가 같이 나와서 그걸로 추가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네. 한국엔 얼마나 자주 와요? 이거는 너무 천차만별인데 사실. 그렇죠. 스케줄에 따라. 네, 스케줄에 따라. 그래서 아시다시피 그 일본인 크루 같은 경우에는 국가에서 이제 이 일본 노선은 무조건 일본인 몇 명을 오퍼레이트 해야 된다. 이게 법에 규정이 맞아요. 되어 있어요. 들은 것 같아요. 근데 저희 나라는 없거든요. 맞아요. 근데 사실 아. 저희 뭐 380이 이렇게 한국에 오긴 하지만 전체 승무원 중에 한 명도 한국인 승무원이 없었던 경우도 있었어서. 있고. 네, 그래서 그 비율이 좀 많이 다른데 그래도 많이 노력해서 간다면 비행으로는 뭐 몇 번 못 갈 수도 있지만 그 2달에 한 번이나 한 달에 한 번씩은 계속 이제 오프나 이럴 때 그냥 한국 잠깐 왔다가 들어가고 시간이 앞뒤로 맞는다면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 것 한국의 같아요. 승무원이라고 한국 노선에 좀 이렇게 태우려고 하는 그건 건 없어요. 네. 어. 그건 없어요. 오히려 랜덤. 외국인 친구들 중에 한국어를 또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맞아요. 그런 많으니까. 사람들이 더 많이 오퍼레이트 되는 경우가 많고 오히려 네. 저희도 그 시스템이 왜 그런지 이해가 안 가는데 그럼 그게 오히려 약간 한국에 좀 가고 싶으셔서 외롭거나 좀 그런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엄청 많죠. 그쵸? 그래서 사실 그것 때문에 그만두시는 분도 많으시고 뭐 결혼을 생각하셔서 그쵸. 아니면 제2의 직업을 찾아서 오시려고 이제 보통 퇴사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고 그렇지 않으면 웬만하면 다 그냥 적응해서 계속 사시는? 네. 그리고 요즘 되게 외항사 꿈꾸는 친구들 되게 많잖아요. 네. 근데 궁금한 게 영어를 도대체 얼마큼 잘해야 되는지. 정말 네이티브처럼 네. 잘하지 못하는데 저도 할 수 있을까요? 약간 이렇게 궁금해 하는데 네. 저도 궁금하거든요. 저도 할 수 있을까요? 약간 네네네. 그런 것들이 궁금해요. 어, 다들 정말 유창하게 하시는지. 사실 이 질문 진짜 많이 네, 받았는데요, 그쵸. 진짜. 개인적으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남들이 들었을 때 잘하는 것처럼 들리는 정도는 되어야 된다인 것 같아요. 딱 그 대답을 할 수 있는 게. 영어 실력은 다르고, 이제 뭐 본인이 영어 실력이 많이 안 좋아도 면접 연습을 많이 하고, 그리고 그 인터뷰의 대화 형식을 본인 맞게 잘 구성을 해서 이제 자연스럽게 내뱉는다면, 그 면접관이 들었을 때는 잘하는 것처럼 들리니까 그쵸, 그쵸, 사실 그쵸. 그게 문제가 좀 되진 않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좀 많은 연습을 하면 다 할 극복할 수 수 있지 있다.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너무 막 입도 뻥끗 못하는 수준이면은 네. 가망이 없을까요? 그거는 피나는 노력을 해야 되죠. 네네. 몇 배는 더 남들보다 일단은 제일 많이 보는 게 아무래도 이게 면접관이 에미레이트 같은 경우는 대부분 백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아시아 영어권 분들은 분들. 아시아 분들은 또 당황을 또 많이 하시는 경우도 좀 있고 그 약간 뭐 지하철에서 누가 이제 외국인이 말 걸려고 하면은 무서워하는 것처럼
내가 영어를 평소에 그렇게 못하는 것도 아닌데 약간 음. 기피하게 되는 것처럼 그런 식의 이제 상황이 연출이 되기 때문에 그쵸. 그런 거에 좀 자신 있게 할 수 있을 정도의 대범함을 기르는 게 아무래도 영어 실력과 같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거 같아. 자신감이 반이니까. 그쵸. 네. 그쵸. 그래서 좀 어버머하더라도 음. 그걸 이겨내고 그냥 딱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근데 쌤은 어떻게 네. 영어 공부를 했어요? 유학을 공부를 외국에서 했어요? 아니면 혼자 공부했는지? 저도 어학연수를 이제 아일랜드로 갔다 오긴 했는데요. 근데 사실 어학연수 기간은 그렇게 길지 않고, 뭐 한 6개월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이제 뭐 비자 법이 바뀌어서 조금 더 시간이 단축이 됐었고, 그래서 제가 이제 할 수 있었던 방법은, 최대한 외국인들이랑만 어울리자. 거기도 사실 한국인들이 없을 것 같다 해서 한국이 없는 곳을 갔는데 했는데 있죠. 생각보다 너무 많으셔서 최대한 이제 외국 분들이랑 많이 이제 좀 상호작용하면서 이제 잘 지내려고 했던 것 같아요. 외고 같은 네. 거 혹시 나오셨어요? 아니요, 전혀. 네. 그럼 어학연수 6개월이 이제 네. 해외 경험의 전부셨던 거죠? 영어? 면접을 보기 전까지. 네네네. 그럼 원래도 영어를 네. 좀 잘 하셨어요? 잘 했다기보다는 외국인과 이야기를 하는 걸 되게 좋아했던 것 같아요. 저는. 와. 그래서 막 이렇게 뭔가 문법적으로 틀리고 막 틀려도. 무섭다고 영어가 생각이 든 적은 없고 그냥 계속 외국인을 쫓아서 계속 얘기를 하고 싶어 했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와, 그래서 멋있다. 제가 그냥 이렇게 어학연수 기간이 조금 짧아도 실력이 조금 늘 수 있었다고 생각이 드는 게 맞아요. 그런 뭔가 주저하지 않고 자꾸 하려는 게 좀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맞아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니까요. 네. 대부분은 약간 쭈뼛쭈뼛하고 좀 그쵸. 숨어있고 적극적일 맞아요. 텐데 네. 이렇게 하시는 분들만이 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다.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이들 화이팅!